결혼식까지 가족만으로 하자. 한 영상의 댓글창이었습니다. 어딜 가도 항상 같은 이 한 줄이 가장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이 태어나면 돌잔치, 결혼하면 결혼식, 죽으면 장례식이 따라붙습니다. 평균 1,000만 원 단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른 50대 딸이 그랬습니다. 검소하게 치렀는데 영수증에 1,200만 원이 찍혀 있었다고요. 과연 한 번뿐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지금 한국에선 5건 중 1건 이상이 빈소 없이 끝나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어딜 가도 같은 한 줄이 가장 위에 달리는 이유,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이라는 한국 통과 의례 카르텔 3개가 한 시점에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가장 큰 단가가 박힌 자리, 장례 카르텔의 영수증부터 직접 찢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장례식 견적서가 오면 펜이 한 번은 멈춰섭니다. 50대 딸이 받아든 1,200만 원짜리 영수증. 사실 한국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꼴로 어딘가의 자녀가 똑같이 받아들고 있는 종이입니다. 검소하게 치렀다고 하셨거든요. 빈소 한 칸, 영정 한 점, 음식 50인분 기본. 그런데 왜 이게 1,200만 원이 되는지 그 소는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에 직접 조사한 평균 장례비 얼마였을까요? 약 1,380만 원입니다. 50대 딸의 1,200만 원은 평균보다 오히려 200만 원이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 부모님 한 분 보내드리는데 들어가는 돈의 표준 가격표가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라는 뜻인 겁니다. 아파트 한 채는 못 사도 경차 한 대 값은 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 한마디에 경차 한 대가 통째로 영수증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한 신호 하나가 들어옵니다. 고위장례연구소 통계입니다. 2024년에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은 무빈소 장례 비중이 17.3%였습니다. 100건 중 17건. 작년엔 20.%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빈소 비중이 22.2%까지 뛰었습니다. 5건 중 1건 이상이 빈소 없이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 갔는데 빈소가 없었다. 이게 이제 5번 중 1번 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김밥집이 한 줄에 3,000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게 5곳 중 한 곳이 김밥은 안 팔고 1,000원짜리 주먹밥만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메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손님이 김밥 가격표를 본 뒤로 발길을 돌린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5명 중 1명이. 그리고 이 무빈소 한 건의 가격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의 4분의 1, 6분의 1 가격이에요. 어떤 곳은 90만 원대 가족장 상품도 있습니다. 같은 한국에서 같은 죽음을 보내드리는데 한쪽은 1,200만 원짜리 영수증이 찍혀 나오고 다른 한쪽은 200만 원에 끝납니다. 가격표 옆에 한 줄짜리 설명이 붙어 있다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빈소를 차렸느냐 안 차렸느냐 그것 하나입니다. 이게 우연한 통계 변동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건 한국에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작동하던 가격 구조, 그러니까 한 산업이 1,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표준으로 굳히는 데 의지하던 그 구조에 첫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어딜 가도 같은 한 줄이 댓글창 가장 위에 달려있는 이유, 그 첫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 한 줄이 어딜 가도 똑같이 달리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이 정말 1,200만 원어치였을까요? 영수증을 5칸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한 칸 한 칸 펴봤습니다. 50대 딸이 손에 쥐고 있던 종이, 검소하게 치렀다고 분명히 들었던 그 종이입니다. 그런데 칸이 5개였어요. 5칸을 하나씩 짚어보면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첫 칸은 빈소 대실료입니다. 빈소 한 칸을 2박 3일 빌리는 값에 영정 옆을 두르는 흰 국화 장식,
재상에 올리는 음식 50인분이 기본으로 따라붙습니다. 50인분이 왜 기본인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사람이 안 와도 음식은 차려야죠. 어딜 가도 똑같이 나오는 그 한마디,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단골 멘트라고 부르시는 그 한마디가 이 자리에서 처음 나옵니다. 빈소 한 칸 빌리고 꽃 두르고 음식 차리고 여기까지만 800만 원 안팎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에 조사한 평균 장례비가 1,38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빈소 차리는 그 결정 한 번에 1,000만 원 가까이가 한 번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첫 칸이에요. 둘째 칸은 관과 수의, 그리고 유골함입니다. 8년차 장례지도사 한 분이 자기 입으로 자수한 한마디가 있어요. 관과 수의 가격은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인터넷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가격표가 안 붙어 있는 진열대만 모아놓은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서 그 자리에서 점원이 부르는 값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족이 방금 돌아가신 그 새벽에요. 관 같은 거 굳이 비싼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비싼 칸이 팔려요. 가격을 모르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 정보가 없는 자리에서 결정이 강요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셋째 칸은 인건비와 운구, 의전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자녀가 5남매, 7남매였습니다. 아들, 손자 사위가 줄을 서서 관을 들었어요. 지금은 자녀가 1, 2명, 두 사람으로는 관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구도, 의전 인력도, 발인 차량도 외주로 넘어갔어요. 가족이 작아진 만큼 항목이 늘었고 청구서가 그만큼 길어진 겁니다. 50대 딸이 영수증을 받아든 그 손이 한참을 들여다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줄 한 줄이 다 어딘가에서 본 것 같으면서도 합쳐놓으니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칸 위에 가장 무서운 게 한 줄 박혀 있습니다. 영업 매뉴얼이에요.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 한마디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한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장례식장에 가도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어딜 가도 항상 같은 멘트가 달려있다고 합의해 두신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톤으로 가족이 가장 약해진 그 새벽에 옵션이 한 줄 한 줄 추가됩니다. 결혼식에서 식대 1인 8만 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고 결제하는 구조와 똑같아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 양보절 하나가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같은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타가 옵니다. 무빈소 가족장이 200, 300만 원에 가능합니다. 어떤 곳은 90만 원대 상품도 있어요. 실속 상조 같은 곳이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똑같은 입관, 똑같은 발인, 똑같은 화장이에요. 빠진 건 빈소 한 칸과 음식 50인분,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옵션들입니다. 1,200만 원에서 그 가격을 빼면 남는 1,000만 원 안팎이 통째로 마진이었다는 뜻입니다. 9, 10이요. 가격표 없는 진열대에서 가족이 가장 약해진 그 새벽에 결제한 그 1,200만 원의 9, 10이 사실 마진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1,200만 원이라는 청구서, 부모님은 이미 매월 그 돈을 따로 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요. 그 자동이체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매월 통장에서 5만 원, 7만 원씩 내고 계신 그 상조, 한국 전체로 모으면 얼마짜리 산인지 아십니까? 가입자 960만 명, 누적 선수금 10조 3,348억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월 말에 공시한 숫자예요. 한국 인구 5명 중 1명 가까이가 매달 통장에서 그 돈을 자동으로 빼서 한 곳에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80%, 8조 5,336억 원이 단 5개 회사 손에 모여 있어요. 동네에서 5집이 시장 전체의 80%를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장 과점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비교해 보시죠. 매월 5만 원짜리 자동이체가 동네 마트 적립카드와 무엇이 다를까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게가 사라져도 적립카드는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나지만 상조는 평생 부어도 가게가 사라지면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50%까지는 보장해줍니다. 50%까지요. 30년을 매월 부으셨다면 절반은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회사 이름을 직접 불러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첫 번째, 2022년 한강라이프. 가입자 7만 3천 명, 선수금 672억 원이 폐업과 함께 묶였습니다. 7만 3천 명이면 시골 마을 하나가 통째로 평생 모은 돈이 한 회사 안에 갇혀 있다가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겁니다. 두 번째, 같은 해 한효라이프. 가입자 4만 1,000명, 448억 원입니다. 한강라이프가 무너진 그 해에 또 한 곳이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어요. 세 번째, 2024년 위드라이프 그룹. 가입자 2만 5천 명, 188억 원. 한 해 전이 아니라 작년 일입니다. 이 세 회사만 합쳐도 가입자 13만 9천 명, 피해 금액 1,308억 원이에요. 여기에 다른 폐업 회사들까지 더하면 최근 5년간 누적 피해는 1,404억 9천만 원. 폐업한 회사 8개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 13만 6천 명입니다. 부산 한 자치구 인구가 통째로 통장 절반을 잃었다는 말과 같아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딜 가도 항상 같은 한 줄이 댓글창에 달립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은 꼭 당해보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평생을 매월 부으셨다고요. 그러다 두 분이 차례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이 그 상조회사를 찾아갔는데 돌아온 답이 이거였답니다. 돈은 드릴 수 없고 3배옷 한 벌 보내드리겠습니다. 평생 부은 돈의 종착지가 3배옷 한 벌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몇 년 빨아먹다가 폐업했고 다음 해엔 같은 자리에서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열었답니다. 한 식당이 망하면 다음 식당이 같은 자리에 간판만 바꿔 다시 여는 풍경. 정확히 그 풍경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식당은 손님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상조는 이미 평생 부은 돈이 그 자리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폐업 직후에 한 번 더 사람을 등쳐먹는 구조가 따라붙어요. 소비자24가 작년에 경보를 띄웠습니다. 폐업한 상조회사의 가입자 명단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가입자분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요. 고객님 가입하셨던 상조, 저희가 인수해서 여행 상품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은 사람한테 그 명단을 들고 또 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한 번 당한 분을 두 번 등쳐먹는 구조. 이걸 2차 피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자리에서 사람을 또 베어가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입자 960만 명,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10조 3,348억 원. 그 돈의 80%가 상위 5개 회사 손에 있고 그 회사가 무너지면 절반은 증발합니다. 최근 5년간 13만 6천 명이 이미 그 일을 겪었고 어딜 가도 가족 중에 한 분은 꼭 당해본 적 있다는 댓글이 달리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1,200만 원 청구서가 빈소에서 한 번 가족을 흔들었다면 그 전에 매월 5만 원짜리 자동이체가 평생 통장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이 10조의 산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요? 한강라이프, 한효라이프, 위드라이프가 왜 같은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쓰러지고 있는지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이 카르텔이 평생 의지하던 그 동력원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력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장내 카르텔이 1,200만 원짜리 청구서를 30년 넘게 굴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 자리에 항상 큰 가족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5남매, 7남매가 모이고 이모, 삼촌이 모이고 동네 어르신들이 빈소 한쪽을 채워주던 그 풍경, 그리고 그분들이 들고 온 부조봉투. 그게 바로 카르텔의 동력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00만 원 청구서가 청구서로 그치지 않고 그래도 부조가 들어오니까로 마음이 풀렸던 이유. 매월 5만 원짜리 상조 자동이체가 30년을 버틴 이유. 전부 한 가지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일 거라는 전제.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전제 아직 맞습니까? 숫자 4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1%, 5명 중 1명이에요. 여기까지는 뉴스에서 한 번씩 들어보신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숫자가 진짜입니다. 1인 가구 804만 5천 가구, 전체 가구의 36.1%, 10가구 중 거의 4가구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카르텔이 의지하던 큰 가족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거시적인 역설인데요. 2024년 한국에서 사망하신 분이 35만 8,569명입니다. 일평균 982명, 전년 대비 1.7% 늘었어요. 그런데 빈소를 차리는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로 화장률이 2001년 38.5%에서 2025년 약 94%까지 올라왔습니다. 25년 사이에 한국인의 죽음의 풍경 자체가 갈아엎힌 겁니다. 한 8년차 장례지도사분이 영상에서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빈소 차리는 분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NN 부산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실내 봉안시설은 2033년 전면 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모님 모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예요. 카르텔이 다음 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자리가 없는 그림.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자리 위에서 1,200만 원짜리 청구서를 계속 들이미는 게 솔직히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왜 사람이 안 모이게 됐을까요? 한 8년차 장례지도사분이 또 한 줄로 정리해 주셨어요. 옆집 숟가락 젓가락 몇 개인지 알았던 시절은 끝났다. 이 한 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가 5명, 7명이었어요. 운구할 사람이 가족 안에 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1명, 많아야 2명입니다. 운구도 외주를 써야 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그 1, 2명 자녀도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익명 유족분의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만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시간 여유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한 줄 안에 세대가 2개 끊겨 있습니다. 부조받을 친구가 줄어든다는 건 사실 결혼식 축의금도 똑같다는 뜻이에요. 지금 50대 분이 30년 동안 친구 자녀 결혼식, 부모님 장례식에 뿌려온 그 봉투, 회수가 됩니까? 친구는 이사 갔고 연락은 끊겼고 정작 본인이 상을 치를 때 그 봉투가 돌아오지 않더라는 합의. 카르텔의 동력원은 호혜성이었어요. 내가 뿌리면 돌아온다는 약속. 그 약속이 한국 사회 안에서 깨진 겁니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먼저 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20년 뒤 한국이 일본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길에 어디쯤 와 있다는 뜻이고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000만 명, 804만 5천 가구, 35만 8,569명, 94%. 이 네 숫자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카르텔이 의지하던 큰 가족, 부조 호혜성, 빈소를 채워줄 이웃. 그 동력원이 한국 사회에서 동시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200만 원 청구서도, 10조의 상조산도, 더 이상 의지할 발판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 위에서 진짜 망치를 든 건 정부도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댓글창에 적은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어디서 자라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영상의 댓글창을 열어보면 가장 위에 달려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변화하기를. 어딜 가도 같은 메시지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댓글창의 맨 윗자리는 늘 비슷한 한 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그 댓글창의 맨 위에는 또 다른 한 줄이 있었습니다. 경조사, 이젠 가족끼리 간단히 끝내자.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른 영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위에 올라와 있던 건 이거였습니다. 결혼식까지 가족만으로 하자. 장례에서 시작된 합의가 어느 순간 결혼까지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은 말을 한 걸까요? 동네 반장 선거에서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과를 바꾸듯 댓글 한 줄 한 줄이 모여서 카르텔의 매뉴얼을 무너뜨린 그림인 거예요.
누가 캠페인을 한 게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가짜 영상을 보다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댓글창에서 자기들끼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돌잔치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똑같은 한마디가 들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이니까. 결혼식 견적서를 받을 때 들었던 그 한마디가 돌잔치 패키지를 고를 때도 똑같이 따라붙었고, 부모님 장례 영수증을 받을 때도 한 글자도 안 바뀌고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 분이 댓글에 정확하게 써놓으셨습니다. 결혼이고 장례고 인생에 한 번뿐인데 하면서 사람 부추겨 돈 뜯어내는 행태. 어딜 가도 항상 달리는 댓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결국 이건 관혼상제 가스라이팅 매뉴얼인 거예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그 한마디가 결혼, 장례, 돌잔치 세 군데에 똑같이 박혀있는 영업 매뉴얼이라는 사실. 한 번 더 듣고 가시죠. 같은 한마디가 인생의 세 자리에 그대로 박혀있는 겁니다. 시청자가 댓글창에서 카르텔의 설계도 한 장을 펼쳐낸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는 이미 글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직접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모친상에 가족장으로 치르셨고요. 조문객은 20명 내외였답니다. 그분 말씀이 결혼도 장례도 가족 단위로 치르는 게 맞다고, 본인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무빈소로 했습니다. 큰 집에도 알리지 말라셨고 화장까지 다 해서 3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격까지 적어 놓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카르텔이 쳐놓은 1200만 원짜리 매뉴얼 바깥에서 평범하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평범하게 결혼을 치른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직접 만든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누구 돌아가셨다고 문자 한 줄 띡 오는 거, 거기 계좌번호가 같이 적혀 있는 거, 카톡으로 부고가 오는데 그 안에 송금 계좌가 같이 박혀 있는 그림. 이게 부고일까요? 고지서일까요? 시청자분이 직접 쓴 표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고지서가 된 부고. 부모님 세대의 부고는 동네 어른들이 줄지어 찾아오는 신호였는데 지금의 부고는 통장에서 5만 원이 빠져나가야 한다는 알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깨달은 마지막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가 평생 이댁 저댁 다니며 뿌린 부조금이 정작 우리 집 일이 났을 때는 회수가 안 됐다는 그 깨달음. 친한 지인들 따라다니며 돈 많이 뿌렸는데 막상 지인들 이사가고 연락 끊기고 정작 본인이 상을 치르니까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딜 가도 늘 달리는 그 이야기. 호혜성이라는 약속이 한 세대 만에 깨진 겁니다. 주는 사람은 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통장 거래.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매뉴얼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카르텔을 무너뜨린 망치는 정부의 규제도 아니고 거대 단체의 캠페인도 아닙니다. 영상 댓글창에 한 줄씩 적힌 합의, 그게 망치였던 거예요. 가족장으로 변화하기를, 경조사 가족끼리 간단히, 결혼식까지 가족만으로, 세 줄이 모여서 1000만 원짜리 매뉴얼에 첫 단추를 풀어버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카르텔이 무너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 우리는 일본의 거울에서 한 발 앞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은 이미 그 길을 한참 앞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족장 비중은 2015년 31.3%였는데 2024년에 약 50%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쿄에서는 빈소도 고별식도 없이 곧장 화장만 하는 직장이 셋 중 하나입니다. 한때 58.9%였던 일반 장례식 비중은 30.1%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화장률은 99.97%, 거의 100입니다. 일본 안에서 통과 의례 한 종이 통째로 형태를 바꿔버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20년 뒤 한국이 일본이라는 그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이미 그 길에 어디쯤 와 있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화장률 94%, 무빈소 22.2%, 가족장 합의가 댓글창 가장 위에 달려있는 지금, 우리는 그 곡선의 절반을 이미 걸어온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카르텔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겁니다.
새 가격표가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가족장 평균 350만원에서 500만원, LED 디지털 영정, 태블릿 당명록, 실시간 온택트 장매 중개, 카톡으로 날아오는 디지털 부의금. 이름은 다 바뀌었지만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 한마디는 그대로입니다. 1200만 원이 사라진 자리에 새 견적서가 조용히 올라오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게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부모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5만 원이 어느 칸에 적혀 있는지 한 번은 같이 펴보세요. 어디 가입하셨는지,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0% 보상이 어떤 조건인지, 매월 꺼내가던 그 5만 원이 통장 한 줄로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견적서가 오면 펜이 한 번은 멈춰섭니다. 빈소 대실료, 꽃장식, 50인분 음식, 관, 수의, 유골함, 운구, 의전. 그 칸들이 한꺼번에 합쳐져 1200만 원이 되는 자리에서 한 호흡만 멈춰보세요. 세 번째, 항목을 한 줄씩 짚어보고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관, 수의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8년차 장매지도사의 자수가 있었습니다. 가격표 없는 진열대에서 산 게 92 마진이었던 자리예요. 한 줄씩 묻기만 해도 그 자리가 흔들립니다. 네 번째, 이 한 가지만 하셔도 92 마진이었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의 손이 멈추는 겁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옆 사람이 따라 멈추고 그게 모이면 다음 가격표가 우리 손에서 다시 쓰입니다. 어딜 가도 같은 한 줄이 가장 위에 달려있는 이유, 이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미 카르텔의 매뉴얼을 한 줄씩 지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까지 가족만으로 하자는 그 한 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부모님 영수증을 들여다본 50대 딸의 손, 통장에 자동이체 한 줄을 펴본 자녀의 손, 고지서가 된 부고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시청자의 손, 그 손들이 모여서 만든 한 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사라진 그 자리에 다음에 무엇이 들어설지, 이건 다음에 펜을 든 손이 결정할 일입니다.